새 책과 놀자. 다양한 신간들 중 주목 도서를 골라 소개하는 새 책과 놀자. 알라딘 박태근 도서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첫 책은 여행자의 조식, 아침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제목은 빙하 맛의 사과고요. 이 작가는 최상희 작가인데 비룡소 블루픽션상 또 사계절 문학상 수상자로 알려져 있고 반할지도 시리즈라는 여행서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 이번 책은 그야말로 여행지의 조식 이야기만 담고 있는데 이 조식이라는 게 여행의 핵심은 아닌데 네. 또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럼요. 이 조식 호텔 같은 데서 자면 아침에 챙겨 드세요? 그럼요. 그래도 성실하시네요. 저는 그냥 매일매일 아침을 안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시구나. 제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헐크로 변할 수도 있어요. 아침을 안 먹으면. 여러 시간이요. 네. 이거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때문에도 막 갈등이 있잖아요. 여행 가서. 네네. 괜히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근데 이 작가는 일단 여행 가면 아침 든든히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저랑 얘기하더라고요. 똑같네요. 예. 예. 그래야 뭔가 머리도 돌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조식 먹는 데 가면 식당 안에 분위기. 모두가 어떤 그날 재미나게 놀 거를 얘기하고 설렘과 기대가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 여행의 근육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서히 움직여서 밤새 왜 근육들도 이제 죽어 있었잖아요. 예. 달그락 움직이면서 자기 기분도 이제 간질간질하다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호텔 조식이라는 게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거의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호텔을 벗어나면 집집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물론 직접 동네 상점에서 재료를 사서 해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 작가는 그 인상 깊었던 조식, 특별한 건 아닌데 아침마다 그 스웨덴에서 시나몬 향이 나는 시리얼을 먹었대요. 이게 나중에 생각날 것 같아서 상자를 사온 거죠. 그래서 가끔 스웨덴이 생각날 때 꺼내가지고 이 바깥에 또 그런 나무들이 있는 그런 분위기 또 내면서 시리얼을 스테이크 같은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대단한 음식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음식에 내 기억을 덧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조식은 가벼운 이런 간식이라서 그렇게 쉽게 우리가 또 반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마드리드 여행을 갔을 때 가족끼리 갔었는데요. 거기에 그 동네에서 걸어서 한 3분 가면 카페가 한 곳 있었어요. 거기서 매일 조식을 먹었거든요. 크로와상에다가 커피, 신선한 오렌지. 그래서 지금도 마드리드 하면 저 그 조식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 해변에서 랄랄라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최상희 작가의 에세이 비가 맛의 사과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책 궁금해요. 바다 출판사에서 나온 이희인 작가의 묘지 기행입니다. 제목은 세상은 묘지 위에 세워져 있다. 이 저자가 그동안 13개 나라 31곳의 공동묘지에 다녀왔는데 총 60명의 작가와 사상가의 흔적을 찾아갔습니다. 셰익스피어나 헤르만 헤세부터 니체, 베토벤, 체 게바라까지 정말 활동 분야를 망라하는 넓은 기행인데요. 저자는 이들 역시 생을 다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막 영웅처럼 대단하게 여기기보다는 우리처럼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자고 제안합니다. 네. 그런데 왜 묘지였을까요? 그렇죠. 이 저자가 어느 날 묘지를 이제 마주했겠죠. 우연찮게. 근데 그 공간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니까 막 이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다가 지친 사람들이 거기에 몸을 뉘인다는 거예요. 그 여행자로서 자기도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생각해보면 또 묘지의 풍경이라는 게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네. 어디 가나 공동묘지는 비슷비슷하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다르게 보이느냐. 작가의 삶을 자기가 들여다보니까 배경이 이제 다르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은 침묵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네네네. 이 대화를 재미나게 이어가려면 내가 그만큼 많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작가가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게 마치 혼자 그 사람 생각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게으른 사람은 못하겠네요. 게으른 사람은 가서 대화 나눌 게 없죠. 그렇죠. 봤다. 그렇지. 네, 이름만 들어도 이 대단한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는 어딘가에 묻히고 또 그곳에서 더는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게 또 어떤 생각들을 주는 지점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한 대목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런데 어찌하여 이토록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룬 사람들, 시대를 거스른 위대한
반항아들은 끝내 죽음에는 이기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힘없이 누워 있을까? 죽음은 어째서 늘 누구에게나 승리하는 것일까? 유명인들의 죽음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짧고 놀라운 삶을 곱씹고 되새기는 데는 정해진 방법이 있을 수 없다. 지극히 개인적인 흥분과 감회만 있을 뿐이다. 네. 바다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인 작가의 세상은 묘지 위에 세워져 있다 였고요. 다음 책입니다. 마지막 책은요. 네덜란드 작가 세스 노터봄의 여행 에세이인데요. 제목은 유목민 호텔입니다. 저는 제목만 듣고 그냥 일단 골라서 열어봤어요. 네. 그런데 이 작가가 네덜란드에서는 꽤 잘 알려진 국민 작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1950년대에 남미를 오가는 선박의 선원으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베니스, 사하라, 뮌헨 뭐 등등.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여행기 중에 산티아고 가는 길이란 작품은 스페인 여행 문학의 걸작으로 꼽힌다고도 해요. 뭐 한국에는 아직 소개가 안 됐는데요. 네. 지금은 80대 중반입니다. 굉장히 노련한 여행자잖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라서 좀 더 궁금해졌고요. 특히 서문에 그 도서관 이야기로 잘 알려진 알베르토 망구엘이 이 책은 중세 애호가들이 현명한 책이라고 높여 부를 만한 책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럽 도시들이 그런 중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장소나 작가가 좀 생소하지만 손길이 가는 걸 멈출 수는 없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멈출 수 없는 손길의 다음 문장이 있었다면 좀 저희에게 소개해 주세요. 네, 확실히 작가라 문장이 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세계는 그들의 세계를 얼마나 오래도록 그대로 있게끔 허용할까? 그들 사회의 완전함을 손상하는 단 한 가지라면 그들이 우리에 의해 보여진다는 점이고 우리가 쳐다봄으로써 파멸이 시작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리라. 어쩌면 그것은 향수다. 결코 그렇게 머무르지 못한다는 것. 나는 그에 관해서는 감히 글로 쓰지도 못하겠다. 네, 뮤진트리에서 나온 세스 노터봄의 유목민 호텔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떤 문장들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여행 책을 소개해 주시다 보니까 네. 확실히 또 달라지네요. 사람 마음이. 내년엔 다녀와서 그 얘기 들려드리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알라딘 박태근 도서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